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3회차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어 문제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있고요.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자,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21번 보세요. 21번은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 2회 발생하는 출수라고 돼 있죠. 이 출수는 댐을 넘어서서 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 요거를 측정한 값이에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높을 고자를 써서 고수량이라고 하죠. 자, 자칫 홍수량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수, 높을 고자를 써서 고수량이라고 표현해요. 주의하시고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22번은 자, 전력선 한 선의 대지 전압을 E, 통신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CP,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정전 용량을 C에 AB를 한다면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은 그랬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문제에서 그림을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정전 용량 CAB, 그 다음에 이 통신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CP. 자, 요게 무슨 전압? 대지 전압이에요.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 이 전압은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전 용량하고 전압은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아시겠죠? 반비례 관계다 보니까 반비례 분배시키면 돼. 그럼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은 자, 지금 CAB와 CB가 서로 직렬 연결 상태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이 재료로 정리를 하면 이 재료는 CAB 플러스 CB분의 반대쪽 정전용량 CAB에다가 대지전압 E를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몇 번으로 답을 쓸 수 있어요? 3번인가요? 그죠? 그래서 2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비례 분배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23번은 뇌해 방지라는데 여기서 뇌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직경뇌나 이런 번개 같은 요걸 다 토탈해서 뇌해라고 하죠. 뇌로 인해 발생하는 자, 장애. 이 장애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 이상전압 상승이라든가 통신장비 자,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장애라고 해요. 뇌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이때 자, 이 방지시설에는 자, 애자를 보호하는 초호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보호하는 가공지선이 있고 자, 철탑의 역섬락 방지를 위한 매설지선이 있죠. 그죠? 여기서 댐퍼는 추죠. 우리말로는 추예요. 전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추로서 자, 진동 방지를 위한 이 추를 바로 댐퍼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건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자, 24번은 송전선로의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단락보호 개전 방식은요. 과전류 개전 방식, 방향 단락 개전 방식, 그 다음에 거리 개전 방식 또 하나 있어요. 선택 단락 개전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건 과전압 개전 방식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5번 볼까요? 자, 25번은 피래기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거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이 피래기는 자, 이 직경뇌의 방지죠. 직경뇌로 인한 전선로 통신설비 방지를 하기 위한 설비가 바로 피래기인데 당연히 속류 차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충격 시 방전 개시 전압 요건 낮아야 돼요. 충격이 발생하면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랬는데 이 상용주파라는 건 일반적으로 주파수 60Hz일 때 자,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인데 얘는 상용주파일 때는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은 건 딱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피래기 제한 전압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낮은데 얘만 높을 것. 상용주파 방전 게시전압만 높을 것. 요거는 실기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서 잘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자, 26번에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이 VR2분의 VR1-VR2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때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에서만 발생을 하잖아요. 무조건 수전단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전격전압분의 무부하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들이 다 무엇 기준? 수전단 기준. 그래서 수전단 전격전압. 얘도 수전단 전격전압. 얘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알겠죠? 재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부하예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일까요? 요걸 물어봤잖아요. VR1을 물어봤어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옵셋을 주는 이유 그랬는데, 이 옵셋은 뭐냐면 송전선로 3상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전선 세 가닥이 3상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얘를 측면에서 바라보면 얘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상간 단락이 방지를 위해서 간격을 두는 거예요. 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시설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두는 걸 뭐라 하냐면 옵셋이라고 해요. 자, 뭘 방지하기 위해서? 상간 단락. 바람이 불거나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려앉았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튕겨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서로 위치가 같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옵셋을 두죠. 그래서 전선의 상간 단락 방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용 퓨즈 PF라고 표현하죠. 자, PF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 CB하고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전력용 퓨즈는요, 사용하기가 되게 간단하고 소형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과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쉽게 용단이 돼요. 근데 1번이 틀렸죠. 그죠? 과도 전류가 발생을 하면 쉽게 용단이 돼서 이때 자, 이 단락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29번은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 전압 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 전압하고의 관계는 전력 손실을 계산해서 보면 전력 손실 PL은 I자승 R이죠. 단상이든 삼상이든 다 똑같은 식으로 적용하면 돼요. 3상이면 3을 곱하면 되거든요. 단상으로 기억해 볼게요. 전류 I가 바로 뭐예요? V,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 P 아닙니까? 요거의 제곱에다가 저항 R이 로의 A분의 L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손실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단면적과 전압과의 관계잖아요. 단면적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단면적, 자, A는 뭐 P라고 자리 바꿔 쓰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겠네.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죠. 자, 되도록이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은 고압 가공 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정 구간을 축소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잠깐 선로를 끊어놓은 걸 단로기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단로기가 아니야. 정정 구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고장난 선로와 고장나지 않은 선로를 구분하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구분계팩이라고 하죠. 구분계팩이. 그래서 ASS 이렇게 약자를 사용을 해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 그 다음에 캐치홀더는 변압기 2차 측 보호장치,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는 차단기, 공기로 소를 자 아크
소우를 없애는 공기 차단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전압이 정정치 이하. 자, 전압이 정해진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를 뭐라고 해요? 자, 부족 전압 계전기 U, V, R이라고 첨자를, 이 약자를 사용하죠. 그죠? 부족 전압 계전기. 그래서 부족 전압 계전기는 대부분 일반 계전기에, 자, 보호 계전기에 자, 이 사용되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전압이 있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가 바로 부족 전압 계전기,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32번은 주상변압기 1차 측의 시설하는 개폐기로서, 자, 이 개폐기를 바로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죠. COS라고 해요. COS. 그래서 32번은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 COS는 주상변압기 고장이 배전선례 파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변압기 과부하 보호장치에 사용되는 게 바로 컷아웃 스위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폐 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자, 설치하는 것의 약자는 약호는 그랬는데요. 자, 이 개폐 서지를 흡수하는 거, 서지가 이렇게 영어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사실 약호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기가 뭐냐면 압소어예요. 그래서 요거 약자를 따서 SA라고 이렇게 약자를 사용을 하죠. 정답은 서지 흡수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4번 볼까요? 자, 34번은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요것도 시험에 항상 나오죠. 이 실기에도 뭐 나오는 유형이 바로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 이 안정도가 향상이 되려면 일단 송전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송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되죠? PS는 X분의 ES, ER, 사인의 델타란 말이에요. 자, 요게 작아야 돼요. 요게 작으려면 전반적으로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로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임피던스나 또는 리액턴스. 요렇게 해서 출제가 되죠. 자, 얘가 작아야 되는데 1번 보면 임피던스가 큰 변압기를 사용한다. 바로 요게 틀렸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5번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하여 단상 3선식의 부하 전력 전압을 갖게 하였을 때, 단상 3선식 전류는 단상 2선식 전류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문제 보시면 단상, 자, 2선식의, 자, 이 전력은 얼마일까요? P는, 자, V, 자,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전압 V에다가 전류 I1이라서 전압은 똑같은 전압으로 V로 통일해서 써요. 그 다음에, 자, 단상 3선식은 이 전력을 P2라고 할게요. P2가 얼마일까요? 자, 3선식이니까 단상 3선식은 부하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의 전압 같고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자, 이 전력을 같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전력을 같게 놔요. 같게 놔요. 그러면 V의 I1은 2의 V의 I2가 될 거고, V 약분되고, 자, 문제에서 뭘로 물어봤어요? 단상 3선식 전류는 2선식 전류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이게 3선식 전류 I2잖아요. 이 이항시키면 I2는 뭐가 돼요? 2분의 1 I1이 되겠죠. 그래서 단상 2선식 전류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은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이 되는데, 다음 무엇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가 그랬어요. 자, 코로나가 방전이 되면 여기서 오존이 발생하죠. 오존도 발생하고 또 뭐가 발생해요? 산화질소도 발생해요. 산화질소가 바로
NO예요. 자, 얘가 물과 섞여요. 자, 물과 섞여요. 그러면 질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요것 때문에 발생을 하죠. 오존.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37번은 어느 발전소 발전기의 전격 용량이 93,000kVA, 전격 전압이 13.2kV, 퍼센트 임피던스는 95%라고 명판에 쓰여 있다. 발전기의 명판에 이거 쓰여 있대요. 이 발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그랬는데,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필기에도 아주 잘 나오지만 실기에도 꼭 나오는 유형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은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10V 제곱분의 얼마? 제세 PN으로 계산되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봤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 임피던스, 이 발전기 임피던스 제수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제수는 얼마? 자, 요거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P의 N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 제곱이 되겠죠. 자, 대입시켜 볼게요. 자, 전격 용량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전격 용량이 93,000? 93,000. 요것분에 퍼센트 임피던스 95%, 여기에 퍼센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95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10 곱하기, 자, 전압은 몇 볼트? 13.2kV, 이것도 kV 적용해야 돼요. 13.2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되죠. 요거 환산하면 1.8 ohm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요. 자, 38번 문제는 다음 중 계기용 변성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류기 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PT가 있죠. 영상 변류기는 뭐예요? ZCT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바로 GPT라는 문자를 사용을 하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닌 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이 39번은 이 문제도 아마 전력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이지 싶은데 전기 응용에는 있는 문제예요. 자, 1BTU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1BTU는 몇 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는요. 자, 이 서양식의 질량에 보면 파운드라는 게 있죠. 그죠? 1파운드의 질량을 자, 화씨온도 60.5 FC에서 61.5 FC로 자,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BTU예요.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자, 252 칼로리입니다. 자, 킬로칼로리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0.252 킬로칼로리. 그래서 정답은 4번 252 정답이 되겠죠. 자, 40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길이가 37km인 단상 이선식 전선로의 작용 인덕턴스가 1.5mH/km일 때 유도 리액턴스는 몇 ohm인가? 단 전격 전압은 100V, 주파수는 60Hz다 그랬죠. 이 문제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문제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2파이 FL로 구해지죠. 그죠? 자, 여기다 적용하되 L의 값이 km당 1.5mH니까 여기다 km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대입을 시켜보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에다가 L이 얼마? L이 1.5mH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에 37km, 37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환산하면 45ohm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산업기사 문제풀이,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